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인사드리긴 했지만 다시 돌아온 한수민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퍼포먼스 2분부-1팀 최소윤입니다. 네. 어제 크리스마스인데 뭐 하셨어요? 어제 오랜만에 또 서울 잠실을 다녀왔습니다. 재밌으셨겠네요. 네, 어제 뭐 하셨나요? 어제 크리스마스여서 이제 좀 많이 푹 쉬고 네. 보니까 재밌게 노셨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연말도 이제 지나가고 마케팅적으로 크리스마스 이제 지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연말 광고 그리고 연초 광고, 신년 광고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광고들이 있어서 사실 이벤트성을 알리거나 홍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브랜딩성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브랜딩 플러스 전환 매출액 그리고 전환 혹은 이제 DB를 모으거나 이런 식의 전환 값을 위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매체가 저는 메타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인스타 광고가 이제 빠질 수 없이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광고가 되어버렸고 그만큼 비딩이 많이 세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세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조금 초급편으로 네,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메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방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세팅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소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렸다 보니까 오늘 가능한 실제 세팅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메타 효율이 잘 안 오르더라. 메타 효율 올리기 너무 어렵더라. 그리고 세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처음 세팅이 잘못된 건지 머신러닝 활성화시키기도 너무 어렵더라. 메타가 이상하다, 정신 나갔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메타 효율 올리는 게 더 어려워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 네, 점심이 나갔는지는 봐야 그래도 알겠지만 연말이라서 이제 경쟁 브랜드들이 좀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가 적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더 좀 효율이 안 나오는 시기이긴 한 것 같아요. 요즘.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벤트 소재로 돌렸을 때 훨씬 더 전환이 잘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브랜드 위크라든지 뭔가 뭐 자사몰이나 스토어를 활용하거나 그냥 아니면 리테일사를 활용한다던가 오픈마켓을 활용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각의 뭔가 이벤트를 조율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뭔가 리테일사에서 이벤트를 할 때는 자사몰에서는 이벤트를 안 하고 대신 그 리테일사에서 이벤트를 안 할 때 자사몰에서 이벤트를 해서 조금 더 많이 베리에이션을 할 수 있게끔 이벤트 운영 일자를 전달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10가지 방법을 빠르게 알려드려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방법부터 하겠습니다. 메타 광고 효율 오르는 10가지 방법. 10가지 방법. 네. 첫 번째, 저는 무조건 이제 그렇죠. 그쵸. 우리의 목표가 뭔지 이제 전환인지 뭐 DB 수집인지 아니면 뭐 판매 목적인지 혹은 유입이 목적인지 거기에 따라서 캠페인을 다르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당연히 판매 목적이라면 그쵸? 전환, 판매
판매 캠페인을 활용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유입이 목적이라면 트래픽 캠페인에 활용해야 될 거고, 인지도가 목적이라면 브랜딩이 목적이라면 인지도 캠페인.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DB 수집은 트래픽 캠페인으로도 많이 활용하지만 어쨌든 잠재고객 캠페인이 저는 효율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잠재고객 캠페인이라고 적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대충 뭐 네, 크게는 이 네 가지를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정도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 목적에 맞는 캠페인을 활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광고 세트 그룹당 네 타겟팅. 타겟팅은 그냥 세팅하는 게 아니라 A/B 테스트를 무조건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보통 세팅을 할 때 타겟팅 최근에 이제 비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비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좀 적고 예산적으로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광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했을 때는 판매 목적이라면 수동 전환으로 캠페인을 파서 논타겟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잠재고객도 최근에는 논타겟이 더 효율이 좋더라고요. 근데 관심사 타겟도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논타겟이 효율이 좀 줄은 곳 있잖아요. 논타겟을 활용을 막 하다가 효율이 줄었다. 그러면 이제 관심사 타겟으로 하는데, 이때 판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쇼핑과 관련된 관심사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구매 의사 관심사, 구매 의사가 있는 그 관심사 플러스 그다음에 한 두세 개의 관심사를 더 추가해서 세팅을 하는 편이에요. 총 관심사 한 8개 정도 되게끔 딱 세팅을 했을 때 효율이 좀 더 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관심사를 예를 들어서 내가 샴푸를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는 헤어 케어와 관련된 관심사 두세 개를 넣을 수 있지만, 내가 샴푸를 판매한다. 근데 내가 이 전에 논타겟으로 활용을 해서 데이터로 확인해 봤을 때 연령대가 한 40대더라. 효율이 좀 좋은 타깃이 40대더라. 여성이더라 라고 했을 때는 40대 여성? 그렇다면 오히려 샴푸를 많이 사는 사람들이 주부이거나 가족끼리 쓰면 더 많이 쓰게 되잖아요. 주부이거나 혹은 뭐 육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제 2차 관심사를 좀 1차 관심사뿐만 아니라 2차 관심사까지 같이 세팅을 해서 A/B 테스트를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광고 운영이 됐고 효율 타겟도 좀 찾았고 이제 논타겟에서도 효율 좀 받고 한 경우에는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같이 활용을 하셔라. 캠페인을 활용하셔서 이제 세트단으로도 이제 어드밴티지 세트 활용해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타겟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운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초반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 업종이든 이커머스 업종이든 잠재고객 캠페인 이게 세트는 아니지만 할 때 트래픽 캠페인도 같이 쓰긴 하거든요. 저도요. 저도 3개 다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3번으로 합시다. 네. 왜냐면 어쨌든 효율이 좋은 타겟이라든지 고객을 찾았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거기에만 노출시키면 어쨌든 모수가 고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수가 고이지 않고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리타겟팅, 맞춤 타겟
운영을 하겠죠. 그럼 다음에 유사 타겟도 활용을 할 거고 이제 전환이 낮거나 방문 수가 많이 늘어났거나 그 장바구니에 넣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유사 타겟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 판매 캠페인뿐만 아니라 트래픽 캠페인을 활용을 해야지 방문 수도 빨리 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리타겟팅 할 수 있는 모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구매가 많이 일어나고 구매 시작이 많이 일어나고 장바구니에 넣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지 유저 타겟도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트래픽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혹시 뭐 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10가지? 전환 이벤트 모르는 저희가 맞아요. 이거는 근데 그 며칠 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도 소개드린 내용이긴 한데 전환 이벤트를 처음부터 이제 그 구매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장바구니 담기로 1차 설정을 하고 좀 머신러닝 안정화를 최적화를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번 다시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구매 시작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맞아요. 머신러닝 활성화를 위해서거든요. 왜냐면 7일 이내 50번 이상의 전환이 돼야지 머신러닝 활성화가 되는데 구매를 했을 때 혹은 잠재 고객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환 이벤트 자체가 구매가 아니라 장바구니 혹은 구매 시작으로 해서 조금 더 러프하게 빨리 머신러닝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의 캠페인에서 머신러닝 활성화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세트를 바꾸어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CPA 단가 절감. 어쨌든 그 전환까지 목표 도달 이루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 CPA가 뭐 진짜 최악의 경우는 뭐 10만 원이 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로아스가 잘 나오더라도 그 광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처음 봐야 될 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 광고이기 때문에 로아스도 중요하지만 전환당 단가가 얼마나 추격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운영해서 이 부분도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가 아닌 구매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CPA 단가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섯 번째 당연히 우리 이제 소재 얘기를 안 했어요. 맞아요. 저도 지금 이젠 소재가 나올 때가 됐는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재 자체가 어떤 소재를 써야 되냐라고 물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냥 A/B 테스트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효율 소재가 나오면 베리에이션 맞아요. 효율이 안 나올 때까지 이제 베리에이션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단일 이미지를 썼어요. 근데 이 단일 이미지에서 효율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이 단일 이미지를 가지고 GIF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 단일 이미지에서 소구 포인트를 빨리 찾아야겠죠? 소재는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다양한 걸 소구 포인트를 다양하게 해서 만들어 보고 운영을 해보는 것만이 정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그 소구 포인트도 내 업체에 맞는 그런 소구 포인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찾아주시는 게 좋고 이 소구 포인트를 찾아서 이 부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기. 예를 들어서 틴트를 팔았는데 내가 틴트가 착색력이 좋아요. 착색력이 그리고 착색력이 좋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전환이 잘 됐어요. 그럼 이걸 베리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계속 착색력이 좋아요, 지속력이 좋아요 이 말만 쓰는 게 아니라 착색력이 좋다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쁜 간호사들이 매일 쓰는 틴트 그리고 화장 고칠 시간 없는
승무원들이 쓰는 틴트, 음. 승무원 틴트, 간호사 틴트, 뭐 교사 틴트 뭐 다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좀 베리에이션을 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르게 반응한다면 한 번 뭐 지속 시간 뭐 24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연말이니까 약속이 많잖아요. 그럼 약속이 뭐 술자리나 이런 거를 갔을 때 뭐 계속 화장을 고칠 필요가 없다. 계속 또 술 먹고 이러다 보면 입술색이 없어지잖아요, 점점. 근데 좀 그런 이런 연말 이벤트를 같이 엮어서 사람들이 더 공감대를 이제 형성할 수 있는 내용들로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음식을 먹었는데도 입술이 그대로예요.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맞아요. 네. 네 배고프네요. 갑자기 꿀꿀 소리가 나서. 그리고 이런 소재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항상 말하는 게 그냥 단일 이미지가 아니라 GIF. 네, GIF 혹은 영상 소재를 좀 많이 만들어 달라 맞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메타 광고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뭔가 소재도 구성이 다 됐고 뭐 캠페인도 적절하게 썼고 타겟도 난 적절하게 쓴 것 같은데 전원이 안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그 지면 맞습니다. 파악해서 비율 지면을 과감하게 오프를 해서 누수되는 광고비가 없게끔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어디언스 탭이라든지 그 메신저 탭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는 그냥 아예 운영을 안 하거든요. 페북도 최근에는 좀 안 좋아서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뭐 별도로 영상 소재에서 좀 효율이 좋았던 거는 그 사이즈 리사이징을 해가지고 스토리 릴스 지면에만 노출시키도록 한번 운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실 스토리 릴스 지면보다 피드 지면이 확실하게 로아스가 높긴 해요. 구매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만 스토리 릴스 지면을 활용했을 때는 유입이 정말 잘 된다는 CTR이 훨씬 더 높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보고자 같이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내에서도 저희가 방금 페이스북 메신저 어디언스 오디언스 이거를 끄고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인스타그램만 남잖아요. 네네. 근데 인스타그램 내에서도 되게 지면들이 다양한데 세부적인 지면이 다양한데 그 안에서도 효율이 나는 거는 또 정해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웃긴 게 인스타그램 지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탐스틱 같은 거는 이제 막 예를 들어 효율이 안 좋다라고 할 경우에는 탐스틱 같은 거는 오프시키고 운영할 수 있는데 또 지면 중에서 인스타그램 뭐 예를 들어서 릴스 지면 이런 거는 빼버린다고 했을 때 피드 지면도 같이 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해서 이게 내가 원하는 지면 딱 하나에만 노출시킬 수는 없구나 라는 거는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메타 광고 운영할 때 저희가 지금 사실 메타 광고는 시간대별로 그 조절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할 수 없어요. 시간대별로 조절이 안 돼요. 근데 대신 광고 비용이 하루에 내가 시간 24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다 소진됐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 적게 막 10,000원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버리면 머신러닝도 박살나고 맞아. 오전에 이미 다 타서 광고가 안 되고 있는 맞아.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산 조절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뭔가 소재도 적고 이 소재에 대해서 빠르게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싸리 한 캠페인 이렇게 해가지고 캠페인을 여러 개 만들더라도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저라면 최소한 이게 하나의 소재에 1 예산 30,000원은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희도 이제
그 계정을 관리를 해보면 큰 광고주,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쓰시는 광고주들보다 예산이 오히려 제약이 좀 있는 소액 광고주들 계정이 저는 관리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아, 그쵸.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예산적으로 한계가 있다 맞아요. 보면 테스트를 하는데도 한 번에 테스트를 다 하면 오히려 편한데 맞아요. 2개씩 테스트하다가 끄고 다른 거 만들고 또 2개씩 테스트하다가 끄고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기간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예산 자체를 너무 뭐 좀 각박하게 잡으면 안 되는 매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안정화되는 데까지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맞는 말씀이셔가지고. 그다음에 8번째. 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지면도 나왔고 예산도 나왔고 이제 소재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뭐 그 자사물로 전환이 잘 됐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광고도 싶으실 수 있잖아요. 보통 스마트 스토어로 광고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시거나 혹은 뭐 쿠팡이나 올리브영이나 뭐 11번가로 광고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 이제 8번째는 협력 광고. 처음에는 솔루션 가능하기. 스마트 스토어도 메타 강화가 됩니다. 키크로를 활용해서 이제 그 뭐 유입 등 CPA 가능하고요. 다만 장바구니 모수는 안 됩니다. 대신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원래는 메타 광고를 못 했었고 트래픽 광고로만 운영을 했었고 뭔가 판매 캠페인을 하더라도 뭐 NT 파라미터 값을 NT 소스를 붙여가지고 이제 뭔가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별도로 이제 확인을 하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솔루션이 생기고 나서는 대시보드에서 이런 값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뭔가 유실되는 값어치는 많은 것 같다. 라는 살짝이 그런 생각을 하지만 활용을 할 수 있게 됐다. 광고로 판매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장점인 것 같고. 근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 박모연님께서 큰 회사들은 스마트 스토어 협력 광고도 되나 보더라고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큰 회사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 협력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크로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새싹인지 빅파워인지 브랜딩 그 업체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월 예산이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새싹은 2만 원이고 그 빅파워가 7만 원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근데 아마 처음 운영하게 되면 5만 원?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업체든 다 가능하고 이제 대신 그걸 정해야겠죠. 자사몰의 파일을 키울 것인지 혹은 맞아요. 스마트 스토어의 파일을 키울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메타 광고를 좀 다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 예산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를 같이 운영하는 것도 추천드리긴 합니다. 혹은 우리 업체는 스마트 스토어랑 뭐 리테일사 쿠팡 이런 데서 전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좀 밀어보고 싶어요 했을 경우에는 협력 광고를 같이 활용하는데 올리고요. 또 그리고 내년부터 화해도 협력 광고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9월인가 10월인가에 이제 일부 브랜드만 같이 선택을 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기사를 제가 봤고 실제적인 좀 제대로 스타트하는 거는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탈로그를 부여받아서
저희가 이제 메타 내에서도 전환 값이나 뭐 CPA라든지 여기 장바구니 모습도 당연히 활용 가능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소재별로도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자사 브랜드몰이라고 할게요. 브랜드몰에 들어온 리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진짜 최고의 장점이죠. 네. 어쨌든 뭐 경쟁사를 들어갔더라도 가격 비교 같은 거 하면서 우리 몰에 들어오거나 맞아요. 브랜드몰 혹은 그 페이지에 들어온 고객한테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어서 이거 자체로 리타겟팅을 하면서 나 예전에 이런 제품 봤었는데 뭐였지? 검색을 해야 되나? 뭐였더라 하면서 퍼널을 늘리게 되잖아요. 고객 자체가. 그러면 고객이 한 번에 전화까지 일어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광고를 통해서 리타겟팅을 통해서 이제 보여줌으로써 그런 고객들이 검색하고 찾는 그런 퍼널 자체를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여기 정말 장점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저 마지막.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예. 마지막 파트너십 광고. 네, 파트너십 광고는 사실 인플루언서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생긴 지 이제 좀 되긴 했어가지고 사실 최근에 생겼다고 하기에는 생긴 지 좀 됐어가지고 다만 이제 그 인스타 인플루언서에게 이제 파트너십 광고를 할 거다. 그래서 인스타 그 인플루언서한테 피드로 게시물을 올려달라 해서 그 게시물 올린 거에 있어서 URL 혹은 그 코드 값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팅을 하게 되면 그냥 원래는 오피셜 광고로 뜨는데 인플루언서 계정과 우리 계정이 연동됐다라고 뜨면서 광고가 운영돼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광고 같지 않게 광고가 가능하다? 라는 점이 장점이고, 그리고 해당 그 활용이 된 인플루언서의 팔로워 의 리타겟팅이 가능하다. 이게 진짜 장점이죠. 저는 이 인플루언서 팔로워 리타겟팅을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공구를 하거나 광고를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그 팬층이 되게 탄탄하다는 것 같아요. 사실 그 팬층이 탄탄한 사람들이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 사람들의 팔로워를 리타겟팅을 하다 보면 그 좀 단단한 그런 팬층이 오히려 구매 전환도 잘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저희 10가지 다 말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사실 세팅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이 10가지를 세팅하는 걸 다 보여드리기가 그거는 조금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최근 이제 메타 광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어쨌든 효율을 올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중에서 오늘 10가지 중에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권장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저희는 미팅을 많이 다니잖아요. 다른 브랜드랑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브랜드들이랑 이제 미팅을 많이 다니는데 이야기해보면 그 파트너십 광고나 협력 광고를 알고는 계시지만 시도를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도를 안 해보셨다면 저 2개의 광고도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딱 정답을 말해주셨는데 박무현님께서 소재라고 말씀 주셨는데 맞아요. 저도 소재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DA 광고, 배너 광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소재고
소재의 소구점을 어떻게 찾아내는지가 너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소구점을 막 세팅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광고 운영했던 거에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원이 잘 났던 타겟, 성별, 연령 그리고 이 타겟에 대한 뭐 검색 광고의 특징, 뭐 검색 광고에서 뭐 전환이 잘 났던 검색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리고 경쟁사에서 어떻게 광고를 하는지도 다 살펴봐야 되고 이 업종에 대한 분석도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지 이 소재에 대한 소구점을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재 관련한 더 다양한 이제 내용은 저희가 한 저번에 소재 관련 집중 내용으로 찍은 영상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